안녕하세요, 샤넬님들. 타로마스터 백설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카드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카드로 지금 제가 찍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 주제,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성이 있는지, 곧 있는지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성이 가지고 있는 외모, 성격, 연애 성향,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전반적인 궁합,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의 열정으로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흑심의 열정으로 다가오는지도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고르셨죠?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 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샤넬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선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성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곧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성. 제가 봤을 때는요, 있을 확률이 있는데, 근데 두 분이 혹시 뭔가 삼각관계 키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을 두고 쟁탈전을 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임자가 있어서 되게 고민하는 거죠. 내가 다가가도 될까? 내가 우리 샤넬님을 좋아하는데 샤넬님이 이미 공식적인 누가 있거나 아니면 누가 있을 거라고 지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왠지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내가 괜히 가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이성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되게 걱정이 많고 거절당할 거를 되게 많이 두려워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다가가고 싶지만 되게 좀 자신감이 없을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은 설사 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에이씨 골키퍼 있다고 골 못 넣어? 하면서 진짜 막무가내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랑 성향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성적 매력, 여러분들의 어떤 긍정성,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상대방이 되게 좋게 평가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와, 샤넬이는 자기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꿈도 있고 정말 혼자서도 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외모가 뛰어날 수 있지? 외모, 몸매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져. 라는 어떤 생각을 이분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에 대한 환상이 있는 듯하게도 보이고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고 완전 나의 이상형, 내가 심지어 가족까지 결혼까지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분의 관계성 바로 볼까요? 어떤 관계길래 이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두고 막 열정적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는지. 자, 두 분의 관계성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한다거나 어떤 모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관계성. 그러니까 얼굴은 아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를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진짜 좀 약간 자꾸 삼각관계 카드가 읽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알 수 있어. 애인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거나 결혼을 했다 라는 얘기는 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했어도 정말 그 상대방을 이렇게 제쳐버리고 상대방을 물리쳐버리고 내가 우리 샤넬님을 정복하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성은 두 분이 되게 약한데 이분이 계속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되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되게 진짜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어하고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볼까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 자,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봤을 때는 이분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거나, 뭐 오다가 다 인사를 했다거나, 막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좋은 느낌을 받았다. 따뜻한 느낌? 다정하고 상냥하고,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볼 때마다 나한테 막 되게 웃어주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뭔가 나를 좋아하는 티를 내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랑 뭐 이렇게 대면하거나 말을 섞거나 하면은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감정이 되게 좋아요. 나쁜 감정이 아니고 되게 좋은 감정이고, 이 사람이 뭔가 나의 매력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괜찮은 이성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매력이 많다는 이성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아보고 있는 느낌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좋다. 호감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정말 사귀고 싶어하는 느낌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분이 좀 능력자이신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상사라거나 뭐 그 회사의 대표라거나 좀 이렇게 능력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거의 굉장히 호감이고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인기가 많나요?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비친 이 사람의 모습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사람이고 뭐 능력자고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는 속마음을 조금 더 볼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속마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사랑을 하고 싶어요. 큐피트 화살을 던지고 싶은데, 날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쌓은 관계성이 너무 미미하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샤넬님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 나만의 어떤 생각에서, 나만의 마음 속에서 샤넬님한테 다가가고 싶은 어떤 각을 재고 있다?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 진짜 능력자인가요? 왜 자꾸 이렇게 왕카드가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해서 이 관계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나오는 카드가 5 오브 펜타클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두 분 사이에 쌓인 게 별로 없다거나 두 분 사이에 어떤 그 사랑이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기 천사처럼 큐피트 화살을 이렇게 쏘고 싶다. 사랑 고백을 하고 싶대요. 그러나 어떤 때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내가 우리 샤넬님을 좋아하는데 언제 고백을 해야 될지, 이 마음을 언제 전해야 될지 지금 내가 각을 재고 있어. 때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렇게 꽃다발 준비해서 우리 샤넬님 찾아가가지고 배를 누르는 거야. 나 너 좋아한다. 나 너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람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일하면서 되게 많이 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종종 먼집 타면서 샤넬님 생각을 하는 거야. 샤넬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샤넬이도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샤넬이도 나를 좋아할까? 그래서 이 사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 주제처럼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성으로 나온 사람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되게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도대체 두 분 사이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사이의 현실적인 문제. 역시 좀 저는 두 분 사이에 정말 쌓인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를 드러내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가 정말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에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태워지는 담배 위에 되게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고 좀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까도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샤넬님한테 다른 이성이 있는 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다른 이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문제점. 내가 지금 우리 샤넬이가 뭐 다른 이성이 있거나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가가도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 게 옳은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좀 잘 이분이 캐치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뭐 진짜 애인이 있는지 결혼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괜한 어떤 대상을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샤넬이한테 두 번째 세컨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나는 샤넬이한테 세컨이 되고 싶진 않은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만약에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상사거나 뭐 대표라거나 한다면 이게 정말 더 힘들잖아요. 어떻게 다가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우리 샤넬님한테 다가가겠어요?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주변에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고, 아까 뭐지? 뭐 물어봤을 때 주변에 사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 주변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다. 이거는 지켜보는 눈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지켜보는 눈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뭐 열정적으로 다가가겠어요. 미친 듯이 다가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안정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담배에 불이 붙여져 있는데 거기 올라탄 남자, 위태로운 남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 담뱃불은 계속 타들어가고 이 담뱃불이 점점 나한테 다가오면 나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위험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애 같아. 진짜 애 같아서 미칠 것 같아.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게 맞고,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항상 그 마음을 그림자처럼 남겨놓는데요. 그림자처럼 내 마음을 숨겨놓은 채 자꾸 뒤돌아보게 된대. 샤넬에 대한 마음이 나는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다는 얘기를 이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을 두고 애 같다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많이 애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행동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행동력은요, 정말 같이 일을 한다거나 어떤 취미를 한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약간 속마음을 숨긴 채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행동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가서 말을 붙이고 어떤 일의 정보를 전달하고, 공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름 어떤 되게 미미한 시그널 같아. 미미한 시그널을 보내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미미해 보이거든요. 한 번 더 볼게요, 행동력을. 이거 봐. 그러니까 계속 쳐다봐요. 쳐다보고 계속 눈을 마주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력이 애매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근데 되게 많이 쳐다볼 거예요. 많이 쳐다보고 계속 뭔가 그 은근한 시선 있잖아. 그 약간 불타오르는, 뭔가 그런 어떤 연애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끈끈한, 막 녹진녹진한, 막 이런 그게 담긴 어떤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볼 거라는 거지. 그래서 행동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런 어떤 공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를 들어서 말을 섞을 수 있고 다가올 수는 있지만, 거의 쳐다보는 정도에서 멈춘다. 그래서 진짜 이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이랑 어떤 쌓인 관계성이 미미해요. 그러니까 진짜 오다 가다 마주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며 가면서 보면서, 와, 되게 예쁘다, 잘생겼다, 알아보고 싶다, 저 사람은 애인이 있을까? 저 사람은 결혼을 했을까?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관계성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말을 섞을 수 있고, 뭐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면은 어찌됐든 그런 수준의 행동력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막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할게요, 내가 대신 좀 해줄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호의를 막 베풀면서 막 여러분들이 할 일을 좀 자기가 막 더 해주려고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조금 불편해 보이면 그 부분을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해주려고 한다거나 고쳐주려고 한다거나 해결해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동력입니다. 그래서 행동력은 좀 애매한데 진짜 많이 쳐다볼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제 두 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와, 되게 재밌다. 이 사람 진짜 여러분들과 어떤 사회적인 관계성이 있는 게 분명히 맞고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흘려요.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진짜 계속 뭔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방금도 도움을 준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대신 좀 해준다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불편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걸 막 열심히 나서서 해준다거나,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친절을 베풀어요. 근데 그게 진짜 사회적인 친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같은 것도 다른 사람들 다 사주면서 여러분들 사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만 사주고 싶은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보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 사주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할 거고, 되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할 거고, 잘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못 참고 정말 선을 넘어요. 여기 보시면 더플 카드가 나오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그 되게 우람한, 되게 이렇게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결국은 못 참고 여러분들한테 선을 넘어서 다가오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하게 둘만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떠본다거나, 사실은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요. 혹시 애인이 있으세요? 뭐 결혼하셨어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고, 결국은 이분이 선을 넘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와가지고 몰래 만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공동묘지에 어떤 여자아이가 되게 막 요술 어떤 신발을 신고 되게 막 난감해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선을 넘고 나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온다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분명히 결국은 못 참고 여러분들한테 선을 넘어서 다가오는데, 그게 진짜 사람들 눈이 닿지 않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계속 만나려고 할 거예요. 정말 두 분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있다면은, 좀 사람들이 알면은 솔직히 싫잖아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미 공식적인 사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못 참고, 나 도저히 샤넬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 진짜 골키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이 선을 넘어갈 거고, 샤넬이를 내 걸로 만들 거야. 이런 어떤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놓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샤넬님이 좀 약간 카드에 비친 느낌이, 아까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뿌리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애인이 있다거나 공식적인 사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뿌리치지 못해서 완전 넘어가는 느낌인 거고, 만약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저 아무도 없어요 이런다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두 분은 사람들 눈길이 닿지 않는 밤에 많이 만날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악마같이 빠져들고 너무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 자꾸 이 사람한테 어쩌면 좀 감히 휘둘릴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되게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굉장한 호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 이 사람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두 분은 사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외모 한번 볼까요? 외모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네. 자, 이 사람의 외모를 보면요, 어떤 이성이든지 간에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외모입니다. 굉장히 피부톤이 하얗거나 빛이 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성들을 바라볼 때 좋아하는 요소들 되게 많잖아요. 보통 우리 연예인 같이 생긴 사람들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얼굴 하얗고, 얼굴 갸름하고, 눈, 코, 입 이렇게 딱 예쁘게 이렇게 배치돼 있고, 그리고 몸매 비율도 되게 좋고. 자, 이 사람 외모 되게 출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할 만한 외모래요.
딱 보면은 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속마음이 그렇게 막 장난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굉장히 설레하고 굉장히 호감이었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외모가 너무 출중하네. 자, 성격 한번 봅시다. 성격도 중요한데 성격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대면대면한 성격, 무뚝뚝한 성격, 자기 마음 솔직히 이렇게 드러내는 성격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분이 이런 카드에서 비춰지는 어떤 모습들이요. 기본적으로 좀 말을 아끼고, 기본적으로 좀 근엄하고, 좀 무뚝뚝하고, 좀 근자감이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성격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감정 표현 엄청 많이 하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막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게 무게감 있게 조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샤넬님들이 되게 궁금해할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생각인 거지?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 거지? 궁금하다.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은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일만 좀 열심히 하면서 말을 많이 안 하는 성격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좀 무뚝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사회생활 할 때는 이런 게 저는 좀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조용한 사람도 되게 사교성 좋고 활발한 사람 못지않게 저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연애할 때가 약간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타로 느낌이 그래. 이 사람을 만나는 그 이성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도대체 나에 대한 마음은 뭘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는 거죠. 무뚝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연애 성향 한번 볼게요. 연애 성향 너무 중요한데 과연 연애 성향 할 때는 이게 반전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 역시나 이 사람 왜 자꾸 이렇게 왕카드 엄청 나오네. 이거 되게 능력자라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아는 느낌인 거고, 그런 만큼 좀 연애 성향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보는 눈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두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되게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다는 건 우리 샤넬님이 진짜 이 사람이 처음에 속마음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든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 사람 연애 성향이 굉장히 눈이 높아요. 굉장히 눈이 높고 신중합니다. 알아보려고 해요. 아무리 괜찮은 이성이 나타난다고 해도 섣불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을 쌓아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공식적인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잘 지켜낼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귀고 함부로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굉장히 어떤 그 약속을 잘 지켜낼 사람. 이런 사람이 약간 결혼 배우자감으로 제가 봤을 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고 함부로 관계를 종료시키거나 함부로 관계를 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솔직히 좀 연애 대상보다는 저는 결혼 배우자감으로 되게 좋다고 보는데 이 사람의 전반적인 성격이랑 어떤 연애 성향이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딱 배우자감으로 너무 믿음직한 사람. 계속 가정을 잘 지켜낼 거고 계속 돈을 잘 벌어다 줄 것이고 그러나 그만큼 눈이 높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런 분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왠지 제가 뿌듯하네요. 그만큼 우리 샤넬이 되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두 분이 이제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고 만나게 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용서를 해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게 나올까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용서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섣불리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낸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용서를 해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는 게 걱정이 되고 잘 되지 못할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하고 있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계속 조언 받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곧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사람을 원하는 느낌이었고 이 사람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옵니다. 다가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실 게 뭐가 있냐면은 사랑은 분명히 희생이 같이 와요. 여러분들이 그 희생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한번 잘 평가를 내려보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샤넬님들, 이 사람을 만나면요, 희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희생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 물어볼까요, 내가? 잠시만요. 자, 이 사람을 만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한테 좀 많이 맞춰줘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자로 보였는데 이렇게 능력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워낙에 일이 바쁘고 워낙에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분을 많이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분의 스케줄에 좀 많이 맞춰줘야 된다거나 이 사람이 연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받아줘야 된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어떤 희생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대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을 더 챙겨줘야 되고 내가 만나줘야 되고 이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줘야 되고 이 사람이 원할 때 좀 원하는 부분을 내가 다 이렇게 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의 위주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희생할 수 있냐 이걸 한번 깊이 있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용서해 주라는 게 어쩌면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들을 잘 챙겨주지 못하고 여러분들보다는 좀 일을 많이 중요시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건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낸다거나 왜 너는 나를 맞춰주지 않고 네 일이 중요하냐 내가 일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렇게 나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왜 아까 어쩌면 삼각관계 키워드가 있다. 우리 샤넬님들이 만약에 정말 애인이 있다거나 뭐 결혼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그거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바람 피지 마시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미 관계는 끝난 거야. 원 관계는. 결혼 생활이 그냥 피상적으로 남아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그냥 그 관계만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본의 아니게 결혼 생활을 정리 못하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평가, 제 불륜 저지른데, 제 외도한데, 제 지금 저렇게 애인이 있고 아니면 결혼했는데 지금 누군가를 저렇게 만나고 있대.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도 저는 솔직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어찌됐든 다행인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조언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사람이랑 잘 만나게 되실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희생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약간 저는 이게 희생이 약간 잠자리 얘기한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적인 거. 그리고 자꾸 이 사람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까도 왜 남들 눈을 피해서 많이 만나게 될 거고 좀 밤에 만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 스케줄이 딱 이때 빌 때 밤에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서 그때 보자라고 계속 연락을 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되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좀 속공합적으로 이 사람한테 많이 맞춰줘야 된다는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샤넬님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연애와 사랑하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샤넬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진짜 열정적으로 다가올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다가올 사람
우리 두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열정적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니면 굉장히 좀 힘들게, 아니면 마음만으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관계성도 보고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열정적인으로 다가올 어떤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카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요. 열정적으로 현재 다가오지 못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들과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 썸 탔다가 끊어진 사람,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약간 호감적인 어떤 이렇게 시그널은 보내지만 다가오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약간 호감이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거든요. 관계성 바로 볼게요. 두 분의 관계성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관계성이 좀 약간 한쪽이 굉장히 짝사랑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 느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아닐까? 이 사람이 지금 날 생각할까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샤넬님 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으로 상대방 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5 오브 컵이랑 5 오브 펜타클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샤넬님이 더 많이 좋아한다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계속 예전서부터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 이 사람도 나를 생각할까? 나 이 사람이랑 만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쪽에서 굉장히 이 사람을 많이 짝사랑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 느낌인 거고, 이 사람이랑 만약에 사귀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성은 짝사랑의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게 우리 샤넬님 쪽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지금. 만약에 저 아닌데요? 저 이 사람 나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 없는데?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그 상대방 쪽인 거죠.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을 지금 각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뭔가 관계성이 좀 미미해. 그냥, 그리고 좀 마음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생각이 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우리 샤넬님 마음을 보면은 명확해지겠네. 자, 우리 샤넬님 마음 좀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샤넬님 마음은 이 사람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하고 재회하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고, 우리 샤넬님 마음 잠시만요. 더 좀 볼게요. 좀 헷갈려서. 나는 이미 만났다 헤어진 사람인 것 같은데. 재회 얘기도 나오고,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느낌도 있고, 싸웠던 사람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열정적으로 다가올 이성이 물었을 때 제일 먼저 이 카드 나와가지고 제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약간 잘 안 됐던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랑 한 차례 만났다가 헤어졌고, 싸워서 뭐 헤어졌거나 하여튼간에 안 좋아서 헤어졌고, 재회를 꿈꾼다는 느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났던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아니면 이 상대방이 우리 샤넬님한테 예전에 되게 적극적이고 되게 잘해주고 되게 많이 좋아했던 거죠. 근데 우리 샤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결론을 한번 내렸던 사람의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지금 이거 머랭 치는 건가요? 이거 머랭? 아니면 무슨 반죽을 하나? 내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반죽을 막 하다가 말아버렸다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속마음에.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뭔가 하려고, 뭔가 완성시키려고 뭔가를 막 했는데 완성된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그냥 반죽만 했다. 사랑의 반죽만 하다가 끝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뭔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왠지 연락해 올 것 같고 다시 열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랑 한번 만났거나 썸 탔다가 끝난 사람, 헤어진 사람, 싸워서 지금 연락 안 하는 사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어떤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한번 볼까요? 이건 역시 세타로로. 자, 외모 봅시다. 이 사람의 외모 좀 보여주세요. 외모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출중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외모를 물었는데 이렇게 퀸 오브 펜타클 나오면요, 굉장히 곱상한 느낌? 굉장히 뭔가 부유한 느낌? 럭셔리한 느낌? 화려한 느낌? 그러면서 부유한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출중합니다. 특히 남자분이라고 해도 좀 이렇게 여성적인 느낌이 묻어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남자분이라고 해도 아이돌처럼 생겼다거나 연예인처럼 생겼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피부는 좀 까무잡잡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것 같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느낌, 있어 보이는 느낌, 럭셔리한 느낌의 외모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굉장히 출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여자분이라고 한다면요, 약간 그 현모양처, 청담동 며느리 이런 느낌. 굉장히 이 부티의 그 향을 막 뿜어내는 왠지 그런 강남 쪽에서 살 것 같은 그런 외모다. 자, 그러면 성격 볼까요? 아, 성격 로버스 바로 나와. 자, 성격 사랑이 넘쳐 흐른다. 그래서 막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특히 이성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을 모르는데 이렇게 로버스 보여주면은 그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인류애가 되는 거죠. 인류애. 다 사랑하자.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내가 사랑할 테야. 그래서 이게 좀 과하면 바람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도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전차카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전차카드가 보통 바람둥일 때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싸우거나 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나 말고도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녔다거나, 양다리를 걸쳤다거나, 막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성격의 러버스 나오면은 너무 인류애가 과다한 거야. 그래서 특히 이성을 좀 많이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게 좀 적절하면은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지만, 이게 바람둥이라면 좀 곤란하잖아요? 자, 연애 성향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연애 성향 볼까요? 자, 연애 성향. 나 뭔지 이 바람둥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연애 성향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상형이 있어요. 그래서 좀 눈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외모를 굉장히 많이 본다거나 정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상형이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홀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랑 만나서 정말 그 상대방을 정말 무슨 공주 대접, 왕 대접, 여왕 대접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더문이 나왔다는 거는 그렇게 잘해줄 때는 엄청 처음에 잘해줘서 정말 내가 무슨 이 세상에 뭐 왕비가 되고 공주 대접을 받고 너무 행복해하다가 어떨 때는 또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이. 그래서 이 사람은 안정적이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꾸 밤에만 만나려고 한다거나 좀 상대방을 많이 외롭게 한다거나, 대화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처음에만 엄청 잘해준다거나, 그리고 눈이 엄청 높다거나, 그리고 진짜 여기 보시면 이거 신데렐라 카드예요. 이 스타 카드가 재밌게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리구두 한쪽의 유리구두를 찾기 위해서, 자, 그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서 그 신데렐라가 이렇게 흘리고 간 유리구두를, 이거를 왕국의 그 왕자가 찾으러 막 다니잖아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 그 한마디로 정말 신데렐라처럼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나만의 정말 이상형.
나와의 어떤 천생연분 이런 거를 찾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결론이 나버리면은 금방 식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방을 막 이렇게 신데렐라로 만들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녀처럼 대해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 나 해피형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형이 아니라는 거야. 성향 자체가. 그리고 저는 계속 해피형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보일 행동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행동력을 보이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일 행동력. 이거 봐. 자, 이 사람 저는 좀 해피형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화나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고 되게 어리숙한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거나 애기처럼 군다거나 야, 나는 애기니까 네가 다 해줘야지. 네가 이렇게 엄마가 되어가지고 나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나한테 돈도 쓰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온전히 케어해줘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해평이 그렇거든요. 해평이요. 그 내면 상태가 진짜 어린아이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해평을 만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엄마랑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동등한 성인의 연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화가 나요. 이 사람만 만나면은 답답하고 내가 왜 너한테 엄마처럼 아빠처럼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정말 짜증나. 너의 그런 정신연령 수준 너무 수준이 낮고 난 너만 만나면 화가 나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행동력 때문에 또다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막 뭐라고 하는 느낌인 거고 또다시 이 사람은 도망간다고요. 해평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막 뭐라고 하면 도망간단 말이야. 도망가 버리고 그랬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짠 하고 나타나서 자기의 매력 과시를 엄청 하거든요. 자, 봐봐. 나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이성이고 나 너 없이도 굉장히 잘 살 수 있고 나 이렇게 혼자서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굉장히 자기 어필을 하는데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안 이꼽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력을 보이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의 신경을 거슬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랑에 충만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력을 이 사람이 애매하게 자꾸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엄청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신경을 거슬리는 행동력을 보인다. 그래도 어찌됐든 두 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의 흐름은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이 되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랑 재회를 원하거나 이 사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샤넬님도 어쩌면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혼자가 편하다 하지만 자꾸 이 사람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다가오면은 완전히 거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봤자 또 실망하고 서로 대화 안 되고 서로 이렇게 각자 서로 어떤 자기의 아픔, 자기의 힘듦 때문에 서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분의 흐름은 막 진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렇게 한번 두 분 관계가 깨졌다가 다시 시작이 됐다가 왜냐면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완전히 정리를 못해요. 자꾸 우리 샤넬이랑 만나면 싸우게 된다거나 너무 괴롭고 막 너무 상황이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샤넬이 생각을 하고 샤넬이한테 연락을 하고 싶고 샤넬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고 싶어라는 어떤 마음 상태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을 완전히 정리 못하고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완전히 정리를 못하는 흐름입니다. 계속 뭔가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불안형과 해피형의 만남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이 해피형이고 우리 샤넬님이 불안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왜 초반에도 제가 왜 두 분의 관계성을 볼 때 한쪽이 굉장히 이 상대방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타로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쩌면 짝사랑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를 다 보고 든 느낌은 이건 전형적인 불안형과 해피형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도 끊어내지 못하고요.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데도 끊어내지 못해요. 싸우면서 계속 만나게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솔직히 해피형과의 만남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만나지 마셔라. 왜냐면 해피형은 답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니까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무한 반복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뭔가 불만적인 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해? 난 정말 너가 이런 말과 행동할 때마다 얼마나 상처를 받는 줄 알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 해피형은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해피형인 거고 그래서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정상적인 멘탈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무의식대로 행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피형은 무의식이 안정형 액착과는 완전히 반대로 돌아갑니다. 보통 안정형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계속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더 친밀해지려고 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해피형은 처음에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감옥 같고 책임감이 너무 싫고 그래서 막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은 얼마나 벙쪄요? 뭐야 얘 처음에는 나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놓고서는 왜 지금 또 도망가? 왜 회피를 해? 되게 황당한데? 지금 얘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들이 계속 마음고생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그냥 나는 만나겠다. 나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한테 화를 내면 안 되십니다. 왜냐면은 해피형은요. 상대방이 화를 냈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거에 되게 기분 상해하고 그거에 되게 실망을 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왜 화를 냈는지. 그러니까 고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를 내봤자 이 사람은 계속 회피하고 도망만 가거든요. 그래서 해피형을 그럼에도 만나려고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되십니다. 그냥 무조건 친절한 엄마 아빠가 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이 없고 도망가도 그냥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고 왜 너는 연락이 안 되냐? 너 어떻게 나한테 연락을 안 할 수 있냐? 왜 도망가냐? 이런 게 아니냐? 연락 안 하는구나.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다가오면은 친절하게 맞아주세요. 화를 내거나 왜 갑자기 연락했어? 너 연락 없더니 왜 연락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친절하게 왔니? 잘 지냈어? 다정하게 구셔야지 이 해피형이 나중에는 얘는 안정적인 애구나. 안전한 사람이구나. 나한테 화를 내지 않는구나 하면서 계속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해피하는 성향을 그나마 좀 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해피형을 그래도 만나려고 하신다면요.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 오케이 친절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만나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거의 극강의 수도승적인 어떤 멘탈이 되어야 하거든요. 화가 나는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는 거의 법륜 스님 정도 되면은 가능할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 법륜 스님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야 됐어 꺼져라고 법륜 스님은 그러실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샤넬님들한테. 이거 봐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을 도저히 못 끊어내겠다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달린 일이고 그리고 몇 주 안에 뭐가 일어난다는데 몇 주 안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는 소리 같이 저는 보이거든요. 조언을 좀 더 받아볼게요. 이거 봐. 독성적인 관계. 자, 이 관계는 너의 에너지와 자존감을 많이 갉아먹는 관계다. 조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샤넬님의 인생에 굉장히 옳은 타임에 옳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이 정리가 안 된다면은 결국 이 사람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끌어당겨져 와서 몇 주 안에 끌어당겨져 와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건데 그 관계의 어떤 그 키는 우리 샤넬님이 지고 있다. 그러니까 샤넬님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거고 또 다른 해석은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이 너무 독성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한테 이 관계는 달려있지만 몇 주 안에 이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느낌으로도 조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언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정말.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회피형을 만나시는 분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은 또 눈에 들어오지 않아. 특히 안정형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희한하게도. 회피형만 만나시는 분들은요, 회피형만 만나요. 희한하게 회피형한테만 끌리고, 회피형이 너무 짜증나고, 너무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형만 만나요. 안정형은 애초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회피형은 이제 이가 갈린다. 나도 안정형의 사람을 만나서 안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고 결단을 내린다면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정형은 정말 희한하게도 끌리지가 않아요. 저는 해피형만 자꾸 끌려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피형의 특성들을 다 인지한 채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정말 이 조언처럼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저한테 상담받으시는 분들 중에 제 그 조언으로 해피형을 진짜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피형이라는 걸 완전히 인정해버리고 화를 내지 않고 해피형이 나한테 해피하고 도망쳐도 정말 거의 화를 내지 않고 이해가 되고 그냥 내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피형 그냥 만나시면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나온 영상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다 해피형을 만나지 말라는 조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샤넬님들이 본인을 위해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잘 내리셔서 아름다운 사랑하시기를, 행복한 사랑하시기를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샤넬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다가올 이성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요, 정말 좋은 의도, 정말 진심으로 사귀고 싶고, 진심으로 오랫동안 만나고 싶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이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인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두 분의 관계성을 정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관계성, 저는 같이 일했거나 같이 어떤 모임에서 활동을 했다거나 공부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목표를 두고 함께 무언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아니면은 그렇게 같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막 서로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랬는데 어떤 사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소통을 안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는 소통도 잘하고 연락도 잘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때뿐이었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적으로는 연락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같이 뭔가를 했을 때는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고 느껴졌고 이 사람도 나를 좀 좋게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라? 아니네? 뭐 이렇게 느꼈던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우리 샤넬님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되게 열정이 많이 일어나서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정말 좋아하는 감정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열정적인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친밀해지고 그리고 뭔가 같이 성취를 하고 성과를 내는 게 기분이 좋아서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던 사람?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성은 조금 함께 할 때는 너무 좋은데 그 외에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적으로 만날 수가 없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샤넬님 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샤넬님 마음. 이 사람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내가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한쪽은 심장을 걸었는데 한쪽은 깃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심장이 우리 샤넬님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 심장을 걸었는데 저쪽은 내가 봤을 때 그냥 깃털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되게 속상하고 나는 이 사람이랑 이렇게 사랑의 반죽? 내가 어떤 사랑의 완성품을 맛있는 완성품을 만들려고 내가 막 이렇게 거품을 내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반죽을 했는데 어라? 나의 마음과 저쪽의 마음이 너무 다른데?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반죽을 막 이렇게 하다가 말았어. 왜냐? 나 혼자만 심장을 걸었고 상대 쪽은 심장을 걸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두 분이 뭔가 되게 같이 무언가를 하거나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뭐 일을 한다거나 어떤 모임을 하거나 할 때는 너무 좋은데 알고 봤더니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았던 거고 그 일을 했을 때 행복했던 거고 그랬던 거였네? 라고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좀 불쌍한 느낌. 너무 안쓰러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심장을 걸었는데 다른 쪽은 깃털 같은 마음이래. 너무 짠하다. 어쩌면 좋아. 이거 여러분들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진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의 반죽을 막 만들려다가 말았다. 너무 안타까운데. 자, 그러면 상대방 분 속마음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진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 마음이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을 좋아했던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좋았던 건 맞지만, 이 사람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뭐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샤넬님과 내가 뭔가 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사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샤넬님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내렸어. 내 어떤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를 내가 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다거나 여러분들을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샤넬님 너무 괜찮은데? 사귀어보고 싶은데? 만나볼까? 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대.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갔던 마음이 그래프 나오죠. 막 올라갔던 마음이 곤두박질 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분명히 좋아하고 호감이 있고 사귀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지는데 한번 볼게요. 왜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그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과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과연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관계인지, 그러니까 정말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관계,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관계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처음에도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을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만날 사람, 심지어 결혼까지 염두에 둘 사람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컸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따져봤을 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게 뭔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이 낳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이 사람한테 했을 수도 있고, 결혼하기 싫다는 어떤 뉘앙스적인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결혼하기에 뭔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나이라던가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좋아했던 게 맞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나름 뭔가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들이댄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샤넬이 너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주고 뭔가 친절을 베풀었고, 나는 내 입장에서 나름 뭔가 호감의 표시도 되게 많이 했고 막 이랬는데 샤넬이 자체가 반응이 없었다,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하게 여러분들한테 호감 표시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니면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이대서 그러니까 나는 너가 좀 마음에 들고 사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애매한 텐션을 보였다거나,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 사람한테 뭐 만나기 싫다는 어떤 얘기를 했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그러니까 분명히 썸을 탔고 굉장히 좋았던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고 좋아했던 마음도 분명히 맞고 하는데, 약간 이게 안 맞았던 거야. 진짜 이 마음의 크기가 너무 달랐던 거야. 어쩌면은 이 심장을 걸었던 게 이 상대방 쪽이란 느낌도 많이 들어요. 이 상대방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결혼의 배우자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되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한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내 마음을, 그러니까 반죽을 하다 말았다 얘기 나왔잖아요. 좀 알아보다가 말았다라는 느낌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던 거예요. 애초에. 어쩌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랑 뭐가 각이 안 나오는데 했던 거고, 이 사람도 어쩌면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제가 다 열어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이 사람 여러분들 진짜 많이 좋아했던 거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샤넬님이 마음이 컸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컸고,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샤넬님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우리 샤넬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고백을 어쩌면은 조금 이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성적으로 좀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가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젠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면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간다거나,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라던가 뭔가를 좀 알아보고 좀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대뽀로 다가가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얘는 지금 나한테 약간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다가오나? 이런 거를 느껴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거부하셨던 느낌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 사람 자체가 좀 여러분들한테 되게 나이스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좀 뭔가 젠틀하지 못하게, 좀 더 연애 고수답게 다가온 게 아니라, 연애를 잘 아는 느낌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좀 진짜 무식하게 다가왔다는 느낌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네. 이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야. 이래서 사랑이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정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이 결혼까지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앞으로 또 어떤 행동력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앞으로 행동력. 이 사람 행동력은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들과 그냥 뭐 대화하고 뭐 같이 뭐 일하고 뭐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앞으로 행동력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했던 것 같고 고백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후에 완전 마이너스 났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속마음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거부하고 있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동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우리 샤넬님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를 완전히 거부했고 안 좋아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내가 더 다가가야 돼? 이런 어떤 되게 좀 삐진 것 같은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좀 삐지고 기분 나빠하는 어떤 마음들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면은 좀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그런 어떤 또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어. 너 지금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떠니? 아직도 내가 싫으니? 나를 거부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샤넬님 반응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거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느낌도 많이 들고,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이 솔직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두 분이 잘 안 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이 완전 싫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에이드 오브 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8개의 컵은 그래도 만족한다는 어떤 의미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나 만족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가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자체가 뭔가 갈림길 위에 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의 행동력에 그게 나와요. 자, 너 나랑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한 번 더 묻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이 완전 싫은 건 아니고 미련은 남지만 이 사람과 같이 그 길을 떠나는 느낌의 어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의 흐름도 한번 볼게요. 자, 그 이후의 흐름. 우리 샤넬님들은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더 알아보려고 한다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그나마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껴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 우리 샤넬님이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사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두 분이 데이트하고 좀 더 친밀해지고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마음을 나누고 그럴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좀 약간 두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어떤 소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좀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하고 그 관계를 두 분이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두 분이 노력해야 될 지점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만약에 진짜 나중에 사귀게 되고 공식적인 사이가 돼도 노력하셔야 돼. 어떤 대화하는 부분이라던가 서로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라던가 데이트하는 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걸 보면은 더욱더 더 정확한 조언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외모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의 외모. 우리 샤넬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가요? 외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에 좀 미안한 외모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외모는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잖아요. 그럼 못생긴 아이들이 나올 것 같아.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외모는 마음에 안 든다. 자,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성격 볼게요. 자, 성격. 역시 성격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진짜 소통이 잘 안 되는 성격이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상대방 자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위축되어 있다거나 항상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우울감이 있다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힘들어요. 근데 또 괜찮을 땐 괜찮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해맑고 굉장히 귀엽고 이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이렇게 나인 오브 소주가 나오면요. 이 사람 좀 약간 내면 상태가 그렇게 해피한 상태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뭔가 상처가 많고 우울하고 뭐 사람을 믿지 못한다거나 혼자 있으려고 한다거나 작은 일에 상처를 잘 받는다거나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미성숙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 성격적인 부분 문제가 있어요. 자, 연애 성향 볼게요. 연애 성향은 이 사람이 굉장히 눈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이상형을 찾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연애 성향은 굉장히 좀 눈이 높을 수 있고, 근데 다행인 거는 그런 눈이 높은데 그런 이상형에 근접한 사람을 찾아서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과 정말 결혼을 하려고 하고, 가족을 꾸리려고 하고,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성향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상황만 되게 좋게 잘 돌아간다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이 나와주고, 어떤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상황이 되게 좋게 잘 돌아간다면요. 연애할 때 굉장히 행복하게 상대방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연애 성향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연애 성향 자체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그런 이상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요. 너무 잘해줄 거예요. 정말 잘해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결혼까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눈은 높지만 그 이상형에 부합한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려고 하고, 가족이 되려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든 조언을 드릴게요. 자, 조언을 한번 받아봅시다. 상황과 진짜 같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진짜 뭔가 상처를 회복해야 된다는 어떤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처가 많아. 그거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고 나온 조언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래요. 준비하시래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치유를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상처를 받았고 굉장히 힘들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요, 그 상처를 회복하라는 얘기가 2장이나 나오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어떤 치유의 시간, 본인의 내면을 좀 이렇게 치유해주고 회복하는 시간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 사랑에서 새로운 모험 같은 어떤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 사랑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방금도 행동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늠해 보지만,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속상해서 우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분명히. 그리고 이 사람 뭔가 진짜 내면적인 어떤 상처가 많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좀 조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분을 그래도 그 흐름 자체가 만나게 된다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2분이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 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여러분들도 성장하시고 상대방도 분명히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서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치유하는 시간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랑 그나마 잘 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쩌면 이 조언은 이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는 조언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정말 이 사람 너무 싫고 만날 생각이 없어요 한다면요, 그냥 이 사람 정리하라는 소린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사랑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언을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샤넬님들의 일과 사랑이 잘 풀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4번째 샤넬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다가올 이성이 있는지 바로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다가올 이성, 있습니다. 이 상대방 왠지 굉장한 능력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과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사귀어보고 싶다, 나랑 샤넬이는 뭔가 운명적인 대상이 아닐까? 뭔가 나랑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샤넬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샤넬이 생각을 밤마다 하면서 지금 뭔가 우리 관계가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다가올 이성이 있습니다. 자, 두 분의 관계성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관계성.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선 첫 번째, 이미 이 상대방과 한번 만나거나 사귀어봤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샤넬님이 이 상대방한테 뭔가 실망한 게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어떤 분이라는 느낌도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직장이라던가 어떤 모임이라던가 학교 이런 곳에서 만났던 사람. 그러나 직장의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좀 이렇게 좀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관계성으로 보여서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상대방도 아닌 척하면서 우리 샤넬님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분이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좋아하는 티를 좀 많이 낸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샤넬님 입장에서 좀 싫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성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려고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관계성을 봤을 때 두 분의 관계성이 좀 약간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서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 사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금 이분이랑 한번 사귀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냉전 중인 사람이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샤넬님도 좀 화가 났고, 이 상대방도 좀 화가 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네 번째 리딩은 두 가지 사례로 좀 읽힙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 샤넬님 마음 좀 볼게요. 우리 샤넬님 마음. 이 사람이랑 한번 끝난 관계라고 얘기하네, 진짜. 사귀었지만, 만나봤지만, 끝난 관계. 근데, 지금 다시, 사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균형점이 너무 달라. 한쪽은 심장을 걸었는데, 한쪽은 깃털 같은 마음을 걸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한쪽은 진심이었는데 한쪽은 진심이지 않았다는 소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굴까? 지금 카드 그림상은 우리 샤넬님 이 진심이었고 이 상대방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같이 갔지만 그 배가 자초가 됐고 내가 지금 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진심이었는데 저 상대방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우리 샤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커플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지금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이랑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저 상대방이 나만큼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서 지금은 내가 마음을 정리하는 중이고 지금은 내가 냉전을 이렇게 차리려고 한다.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네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이 상대방과 분명히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이게 커플이든 아니든지 간에요.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더 들여다보면은 뭐 더 얘기가 나오겠죠? 한번 속마음 좀 더 들여다볼게요. 자, 이 상대방의 속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되게 신중하다고 얘기를 해요. 신중하고 좀 생각은 해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은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뭐 결혼까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능력자인가? 왜 이렇게 왕카드가 많이 나와? 처음에도 완대의 왕인데 지금 완대 펜타클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교황까지 나오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뭔가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어떤 공적인 관계 속에서 되게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여러분들과 과연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사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다.
이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그 생각에서만 약간 머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리고 진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그만큼 신중한 만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결혼 배우자감을 찾는 거가 얼마나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지금 스키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일처럼 얼마나 어렵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내 안보? 내 안전이 망가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어떤 그 사회적인 명예라던가 어떤 지위라던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일 수는 없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을 만나고 내가 뭔가 마음을 전하는 게 그게 위험한 일은 아닌지, 어리석은 일은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화면이 약간 이렇게 잘못 잡힌 것 같아가지고 화면 조정을 하고 잠시만. 네. 잘 보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자기 어떤 지위나 명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샤넬님 마음 좀 더 들여다볼게요. 우리 샤넬님 마음 뭔지.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이 상대방의 속내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좋은 의도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는 게 맞는지,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속에 흑심이 있다거나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거나 막 그러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시선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뭐 달달하다거나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거리를 둔 채 계속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 아까 여기에도 씨 뿌리는 게 나왔던 거 여기는 씨를 뿌리고 여기는 거두는 거군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이 사람의 모습을 두고 나오는 얘기들이 뭔가 이렇게 성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노골적으로 좀 성적인 어떤 어필을 했다거나 그런 시선으로 자꾸 바라봤다거나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했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되게 일방적이고 되게 음흉한 어떤 마음 상태였다고 여러분들은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 사람 자체가 나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일만 하고 자기 어떤 그런 일만 하지 나한테 아예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밤에만 나한테 찾아온다. 그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째 골라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진짜 뭔가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고 소통의 어떤 부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그래요. 네, 어찌됐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이 사람의 행동력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진짜 두 분이 같이 일을 한다거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기 그림처럼 서로가 서로를 잘 살피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좌절만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거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결국은 제대로 다가오지 못해요. 그리고 두 분이 진짜 어떤 소통의 벽이 있는데 그게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거나 뭔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요. 또 싸우게 된대. 싸우게 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력은 그러니까 말을 한번 섞어서 서로의 어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거나 뭔가 합의점을 찾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특히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 화가 나요.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 내가 마치 어린아이랑 대화한다는 느낌이 있고 이 사람한테 뭔가 내가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의 카드가 뭔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옳지 않는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경을 굉장히 거슬리게 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네.
자, 그럼에도 두 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계속 이런 상태로 안 좋게만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은 두 분 관계에서 어떤 해가 뜨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좀 두 분의 사이가 이렇게 해가 뜬 것처럼 좀 밝아졌다가 좀 로맨틱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뭔가 이렇게 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그냥 만나볼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그래도 생각을 해볼까라고 하지만 이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거리감 있게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들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다가오지 않고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요. 적극적으로 한번 나올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뭐 데이트를 하자고 한다거나 만나자고 한다거나 또 고백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뭔가 좀 애매하게 굴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어떤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그동안은 이 사람이 너무 믿고 내가 화가 났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럼에도 나한테 잘해주는 걸 보면은 한 번은 다시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다거나 뭐 금전적으로 뭔가를 막 사준다거나 선물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뭔가 다시 연애적 기류를 타고 사귈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능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물질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주거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막 해주면서 여러분들의 환심을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능력자로 보입니다. 여기도 마법사 카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흐름이 나인 오브 펜타클인데 보시면 굉장히 부유하고 여유롭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두 분이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은 사귈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고 연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흐름입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의 외모와 성격, 연애 성향을 한번 볼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우리 샤넬님이 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우선 외모 좀 봅시다. 자, 외모를 물었는데 왜 세븐 오브 소즈가 나오고 포 오브 컵이 나올까? 자, 외모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면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이 사람한테 많이 실망했고 많이 화가 났기 때문에 외모의 그 어떤 본인의 감정이 투영돼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거 타로 영상 워낙 많이 찍어봤잖아요. 항상 상대방한테 불만이 있다거나 상대방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외모를 물어봤을 때 그 상대방의 외모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얘기해요. 나 이 사람 때문에 실망했어. 나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게 맞아요. 화가 나는 감정이 있는 게 맞아요. 어찌됐든 외모는 여러분들이 지금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성격을 볼까요? 이 사람 성격이 어떻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화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의 성격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똑똑하고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능력자의 모습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의 삶도 잘 해 나가고 그래서 사실 성격은 그렇게 모나지는 않았지만 연애를 할 때는 이런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면들이 상대방의 신기를 굉장히 건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도 진짜 커플이시라면 굉장히 많이 싸우고 많이 좀 갈등이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커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였던 어떤 말과 행동이 굉장히 우리 샤넬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이해가 되지 않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성격들이 자기의 어떤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현실적이고 뭐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잘 해내가는 자기의 어떤 삶을 잘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막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연애로 왔을 때는요 좀 그럴 수 있어. 내가 옳아. 항상 내가 옳은 거죠. 나는 옳고 너는 좀 틀릴 수
있어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연애 성향이 정말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연애 성향, 이 사람의.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 이 사람은 진짜 딱 누구를 만나면요,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짓고 만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애매하게 만날 생각이 없어요. 되게 신중한 만큼 만약에 그 누군가랑 공식적인 사이가 되면 거의 결혼으로 그냥 바로 꼬리내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방금도 아까 이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있는 어떤 속마음이 결혼의 대상자를 알아보고 있다? 결혼의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사람은 연애가 아니라 바로 결혼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 능력 있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애 대상자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연애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냥 바로 결혼해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 성향이 그냥 바로 결혼으로 꼴이 나는 연애의 성향이다. 그래서 신중한 만큼 진짜 책임지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책임지고 상대방과 공식화된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연애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연애 성향은 굉장히 책임감 있다, 굉장히 든든하다.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감으로는 최고죠. 그렇잖아요. 그죠? 능력 있겠다. 그리고 상대방을 공식화시키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연애 성향은 저는 되게 믿음직스러워요. 그래서 바로 결혼할 것 같고 바로 가정을 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분을 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샤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샤넬님 왜 건강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소리를, 직관을 들으셔야 된다는데요. 더 조언을 받아볼게요. 자, 이 사람이 좋다면은, 이 사람이랑 사랑을 하고 싶으시다면은요, 이 사랑의 불꽃이 계속 불타오르게 만드셔야 된다. 여러분들 역시. 그래서 사랑의 어떤 제스처를 계속 서로한테 보여줘야 되고, 서로를 놀래켜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러나 우리 샤넬님들, 여러분들의 내면의 공허함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자, 이 조언 정말 많이 나오는 조언인데, 우리 샤넬님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많이 공허하고 외롭고 이런 내면 상태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고 상대방이 정말 나를 상처 줄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세우고 신경을 곤두세우시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 샤넬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우선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공허한 외로움은 연애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푸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누군가가 좋다고 한다면은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제스처를 보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샤넬님의 어떤 속마음에서 보여진 태도 자체가 굉장히 판결을 내리려는 그런 속마음으로 솔직히 보였어요, 저는.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상처를 줄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나한테 과연 진심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되게 곤두서 있다는 느낌? 자, 그럴 시간에 이 상대방이 정말 좋다면은 그 상대방과의 그 사랑의 불꽃을 계속 살려낼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본인의 분명히 어떤 내면의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해피형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불안형일 수도 있어 보여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지금 사랑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는 본인이 먼저 해결 보시고요. 그리고 건강을 챙기시래요. 그리고 왜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은 자꾸 이 마음도 되게 삐뚤어지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이게 되거든요. 별거 아닌 일에 신경질이 나고 별거 아닌 일에 굉장히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은 건강도 챙기셔야 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약간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의 몸이든 마음이든 건강을 먼저 챙기셔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관의 소리를 들어라.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본능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불꽃을 활발 타오르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 자, 이 조언들을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연애 하시기를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마지막 5번째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곧 열정적으로 다가올 이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곧 열정적으로 다가올 이성. 아, 저는 이거 옆방에 이렇게 나오면 조짐이 좋지 않은 건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뭐 술집을 간다거나 유흥하는 곳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요. 약간 성적인 목적으로 다가오는 이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한번 잡을까? 이런 의도로 여러분들한테 열정적으로 들어오는 이성이다. 그래서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이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튼 계속 볼게요. 관계성. 자, 관계성은 한번 사랑했던 사람, 만났던 사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달랐던 사람. 한쪽은 심장을 걸었는데 한쪽은 깃털 같은 마음이었던 사람. 어찌됐든 사랑을 한번 완성했던 사람. 만났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헤어지신 분들 중에 정말 개쓰레기 같은 욕이 나오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걔요? 걔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걔 정말 인격 진짜 인성 완전 쉐시고요. 나 걔 다시 보고 싶지 않고요. 나 엄청 상처받았어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거 어쩌면 좋아. 그래서 지금 마지막 골라주신 분들은 곧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성이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할 것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분명히 치를 떨었던 사람의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 진짜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이거 봐. 그러니까 진짜 한번 사귀었고 공식적인 사이가 돼봤고 그러나 지금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만나서 한번 데이트를 했다거나 사귀었다거나 분명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 의자들에 아무도 없죠.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람. 지금 어쨌든 나랑은 아무 관계가 아닌 사람. 한때는 만나고 사귀었던 사람. 자, 상대방 속마음 좀 더 볼게요.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가오려고 하는지. 자, 우리 샤넬님의 어떤 외모, 성적인 매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스타나 그런 것들을 엄청 훔쳐보는 느낌 많이 들어요, 지금. 응? 엄청 더 예뻐졌네? 더 잘생겨졌네? 나 샤넬이 너무 좋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나인 오브 완즈랑 파이브 오브 펜타클 나오죠? 진짜 처음에 나왔던 대로 어떻게 한번 잡을까? 어떻게 한번 좀 해볼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더 괜찮아진 것 같아. 아니면 인스타나 뭐 카톡 프로필에 올린 사진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진. 뭐 외모가 더 나아졌다거나 더 예뻐졌다거나 잘생겨졌다거나 더 멋있어졌다거나 뭐가 일이 잘 풀린다거나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못 참고 우리 샤넬이 너무 좋아졌네. 우리 샤넬이 더 예뻐졌네. 더 성적으로 더 매력이 넘치네.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을 막 튀기면서 더러운 호탕물을 막 튀기면서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초인종을 누를 거래요. 근데 진짜 역시나 너무나 노골적인 성적인 목적의 그런 마음이 나와요. 이거 파이브 오브 펜타클은 그 진짜 가벼운 마음이에요. 어떻게 좀 해볼까? 어떻게 좀 이렇게 잡아뜨려 볼까? 그래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역시나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뭔가 행동력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두 분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우리 샤넬님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끝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여기 봐요. 이 투명 유리 안에 본인을 가두고 있죠.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뭔가 연락을 해올 거예요. 만나자, 사귀자,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뭔가 구애의 어떤 제스처를 보이거든요. 그거는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되게 매력이 많아서 제가 못 참고 자꾸 나를 저렇게 쳐다보고 나한테 오려고 하고 나한테 연락을 하는구나.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거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랑 만났었던 어떤 기억들이 좋지 않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의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사람 되게 웃긴 게요. 되게 좋은 사람인 척.
여러분들한테 진심인 척 다가온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삐에로처럼 어리석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면서 겉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나는 너밖에 없다. 난 너밖에 없고 너만을 바라보고 있고 너랑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가와. 그래서 진심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쁜 의도가 맞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 의도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어찌됐든 자꾸 나한테 구애를 하고 연락하는 게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자,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외모. 아, 외모가 인기가 굉장히 많네. 자, 굉장히 돋보이는 외모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와,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와, 저 사람 정말 예쁘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독보적인 외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 포식자예요. 외모 상위 포식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외모다. 자, 성격 볼게요. 자, 성격은 유아하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좀 진짜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숙한 부분이 있고 나름 스스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좀 어리숙한 면이 있어요. 어리숙한 면이 있고 좀 아이같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귀여운 느낌도 있거든요. 성격이. 한번 성격을 더 들여다볼까요? 이거 봐. 그러니까 성격이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친밀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 성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랑 사귀었던 분들은 이 사람이 너무 편안하고 뭔가 귀엽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닐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요, 그만큼 미성숙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방금도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게 진짜 뭔가 되게 성적인 것 때문에 다가온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참을성이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뭔가 갖고 싶거나 먹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참을성이 없어서 막 저지르고 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순수하고 귀여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할 경향이 많습니다.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좋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나쁜 사람의 느낌이 드는 성격은 아닌 거예요. 되게 근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지혜롭거나 현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연애 성향을 볼게요. 연애 성향, 이거 봐. 자, 연애 성향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성들이. 그러면은, 얘는 정말 뭐냐. 내가 가르쳐줘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하면서도 귀여워서, 상대방들이 좋아하는 연애 성향이다. 그래서, 연애 성향은 극과 극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힘들어요. 뭔가 짐을 진 것 같은 느낌? 뭔가 내가 이 관계에서 더 많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얘한테 뭔가 옳고 그른 거를 계속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어찌됐든 귀엽고, 사랑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싫을 땐 되게 싫을 거예요. 아마 이 상대방의 이런 어리석은 면, 이런 면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게 아닌가. 연애 성향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대 이성들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행복하게, 뭔가 이렇게 연꽃 위에 이렇게 배를 띄우는 마음을 줬다가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 밤에 외롭게 뭔가 짐을 지게 만드는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는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야. 뭔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게 분명히 있는 거야. 한마디로. 이런 연애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샤넬님한테 조언을 드릴까요? 어쩌면 좋은지? 여러분들은 새로운 방향성을 고르는 게 맞고 제발 재고하시래요. 이 사람이 아직도 좋고 미련이 남으시나요? 여러분들 아까 마음이 뭐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닌 걸 아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 재고해달라는 어떤 조언이 나오고요. 새로운 방향.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라는 조언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은 너무 뭐 안정적이게 연애를 하고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언들이 나오는 것 같고, 조언들을 좀 더 받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카리스마를 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뭔가 유아기적인 사람을 만날 때는요,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이 다가올 건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카리스마 매력을 뽐내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딱 잘라야 되고, 이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라. 그리고 사랑은 거리와 상관이 없다는 조언이 같이 나옵니다. 혹시 뭐 거리감이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 장거리 연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좀 사랑이라는 거는 가까운 거리에서 몸이 가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먼 거리는 사랑하는 거 아니지, 그건 못해, 이런 마음이시라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래요.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거리 중이시라면은요, 그렇다, 하여튼, 사랑은 그런 거를 다 초월하는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체가 장거리를 아예 배제하고, 무조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만날 테야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조언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안정적인 연애 하시기를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